소리가 잘 나오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네 작품을 다 읽게 됐어요. 한 달 동안 네. 2주에 걸쳐서 2권씩 읽었죠. 네. 사실 예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작품들에 들어가 있고 고3이니까 빠르고 늦고의 개념에 가지 말고 이번에 읽은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고 내가 좀 지식이 쌓였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작품을 공부할 때 이 작가에 대해서 혹은 이 네. 작품이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 어떠한 의미로서 어떠한 의도로서 잘 쓰여진 건가에 대한 흐름을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알고 이것을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이 대사를 보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네.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대요. 4월 23일 날 태어나서 4월 23일 날 죽어서 같은 날짜에 태어나고 죽었다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고 유명해요. 그 일화가 유명하고 묘비에 보면은 사실 셰익스피어라는 존재가 대학을 못 나오고 그때 당시 또 워낙 그 공부를 한 사람들만이 글을 쓴다 뭐 이런 게 강했나 봐요. 막 천문학 관점, 물리화학 관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머리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제대로 된 걸 못 해본 사람이 무슨 이렇게 많은 걸 글을 쓰고 무슨 공연을 올려 하면서 비방했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셰익스피어가 쓰지 않았다라는 설화도 있어요. 이 사람의 그 묘에 가면 묘비에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정확한 워딩은 아니에요. 인터넷이 더 정확하니까 그걸 검색해봐요. 이런 말이 적혀 있대요. 이 무덤을 파는 사람은 파지 말아라. 하게 되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사람의 묘비에 적혀 있는 그 글귀예요. 영국 작가이고 네. 엘리자베스 시대의 최고의 극작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시대와 그 다음 왕인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집권했을 때에 활동을 했던 극작가이자 연출자이자 배우이자 글로브 시어터라는 건물의 주주였대요. 이게 뭐냐? 당시에 일단 고대 로마엔 예술적 예술의 기술력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발전하는 시기, 그때의 그 부흥했던 시기를 높이 평가하고 따라가자 해가지고 르네상스라는 어떤 예술의 부활, 재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경하고 따라가고 그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부흥시키자라고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극이라는 이 매체가 사실 거의 유흥과 나라에서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극장을 없애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범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라가 시끌시끌해가지고 되게 연극은 강가, 유흥가, 좋지 않은 다른 단어 좋지 않은 성매매 등등의 그 거기에 같이 있는 그런 곳들에 이제 극장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극장을 다 없앴고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한 두 극단만 극장이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두 극단 중 하나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였고 이 사람은 원래 밖에서 떠돌다가 나라가 인정하는 무슨 궁중 모시기가 됐다가 이제 나중에 국립극단 같은 걸 차리게 된 거죠. 그게 더 글로브 시어터라고 하는 건물의 극장 이름이에요. 극장 이름. 네. 그리고 약 38편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편 수가 그렇다는 거고 이 사람은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소네트라고 하죠.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것들은 이제 고대 로마에서 내려왔던 비슷한 사랑의 음유 시인들이 읊조렸던 그런 소네트 집들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 때는 나라가 부흥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적이어서
항상 해피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영국이 점점 몰락하고 제임스가 굉장히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 왕권을 강화한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열과 정치적으로 말들이 많았겠죠. 자꾸 자기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제임스 1세가 암살당하거든요. 그때 쓰여졌던 게 4대 비극. 그 전이 이제 뭐 희극과 약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약간 그런 거죠. 소동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비아라는 희극이 있어요. 이건 셰익스피어의 희극인데 시비아는 어떤 거냐면 남장 여자와 여장 남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떠한 갈등과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서로가 잘못 알아보다가 나중에는 진짜의 서로의 모습을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진 상대가 원래는 그 사람이었구나 를 이제 다시 알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한여름밤의 꿈도 뭐 요정의 장난으로 인해서 사랑에 눈이 먼 상대가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는 이제 원래 사랑했던 상대와 행복하고 해피 에버 애프터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쓰여지다가 제임스 1세 집권 때 비극들로 쓰여지고 왕의 어떤 어리석은 혹은 성격 비극들, 뭐 햄릿이 한 번에 딱 그냥 실행에 옮기면 되는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실행을 계속 미루고 더 나한테 하다가 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쯤 가서는 희비극 혹은 역사극들을 이제 쓰는 시대의 흐름이 있었고, 당시에 도시와 교육이 확대됐고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했대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적 종교적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했던 당시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청교도와 뭐 이 파 있잖아요. 네. 카톨릭과 뭐 영국에서 인정하는 국교와 얘네들이 엘리자베스 1세가 통합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통합을 안 하는 거야. 우린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 하면서 지들끼리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시끌시끌해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래버리니까.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그들을 따른 파가 있을 거고 얘네들끼리 전쟁을 할 거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 전까지는 연극이 굉장히 신화적인 거, 영웅주의적인 거, 절대 왕정에 대한 이야기들, 오이디푸스 안티고네는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막 다루다가 이제는 하층민의 이야기, 소시민적인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류층과 하층민의 세계를 모두 반영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뭐 그래서 이제 멋진 말로는 당대의 사회상을 통해서 문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햄릿에도 나오죠. 연극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뭐 이런 것들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라. 뭐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셰익스피어가 바라보는 연극적 가치관이었나 봐요.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오케이. 빠른가요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선생님, 뭐 셰익스피어 비극의 특징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희극적인 요소의 혼합 이런 거는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래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 비극을 보는 관객들에게 교훈과 어떤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가벼운 소재를 넣지 않았어요. 너네 이러면 하늘이 알고 벌을 내려. 하늘의 예언을 따라야만 해. 안 그러면 너네의 어리석음으로 너네가 파멸을 맞이할 거야. 마치 오이디푸스처럼 이런 거였는데 광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 여왕에서 햄릿에서도 무덤을 파는 무덤지기가 등장하고 굉장히 막 뭐가 있을까요? 맥베스에서도 마녀가 되게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근데 좀 희극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섞이는 특징이 있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간 고전에서 비극이 꼭 지켜야 되는 삼일치 법칙이 있어요. 네. 행위, 시간, 장소가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장소의 변화. 갑자기 뭐 리어왕이 어딜 갔다가 폭풍우를 맞이하고 근데 갑자기 글로스터가 어디로 가고 뭐 햄릿도 마찬가지고 덴마크에 갔다가 뭐 배를 타고 어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저기 오셀로도 뭐 베니스의 무어인이 어딜 왔다가 데시데모를 데리고 자기의 뭐 전쟁터에 가는데 등등등 사회와의 연관성 이때 당시 사회를 많이 반영한 이야기들을 썼고 가문의 파벌 싸움 덴마크 사회의 부패 오델로는 인종에 대한 편견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저 얼굴색 까맣고 힘만 센 저 무어인이 그냥 힘만 무식하게 세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인종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성격 비극 얘기 나왔다. 이게 중요한데 네. 이제 운명의 힘이나 초자연적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읽은 게 오이디푸스 안티고네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고전 비극들에서도 신과 인간의 대립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이야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초래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어려운 말이죠. 그냥 햄릿이 너무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접근인 것 같은데 우유부단해서 일을 계속 그르친다 라는 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맥베스가 맥베스도 그치 이 사람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게 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 계급과 도덕 질서를 지지하는 동시에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게 있었대요. 네. 희극은